안녕하세요. 버닝TV 운영자 NC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아서 화창한데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이 화창한 날씨와 같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켠 이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짧게 한번 이 보도자료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아시면 향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정부 정책이 이루어져 갈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또 우리 회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 부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쭉 흐름을, 동향이나 이슈, 정책, 제도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시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맥락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는 것, 어떤 식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진행이 돼 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예측할 수가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뭐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업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좀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뭐 이렇게 어떤 이슈가 탁 튀어났다고 해서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시면 아마 더 좋은 인사이트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 제가 예전에 논문을 하나 쓴 경우도 있는데요. 그 공표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되면 공표를 하도록 돼 있는데 7개 항목 중에서 그 어떤 2개 이상 이렇게 해당이 되면 공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1개인가 2개인가,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표 제도를 활용해서 개인정보 유출됐던 부분들이 실명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 되는 거죠. 공표가 되는 거니까 기업이나 기관은 굉장히 신뢰도가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에 대한 경각심과 또 개인정보 처리자로서의 의무감을 다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공표 제도의 어떤 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표된 것 중에 이제 공공기관도 서서히 이제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례들이 발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자체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또 교육기관, 뭐 대학, 뭐 이런 곳들도 또 포함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전에는 아마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좀 자주 이렇게 발생이 되고,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출범하기 때문에 그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하면서 사업 추진의 어떤 목적에 맞게끔 공표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서 해낸 어떤 그런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반대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 후속 조치로서 그 조례 등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조례로 개인정보가 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모니터링 해본 바로는 시도지사라든지 뭐 이런 중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잘 구성이 돼 있고, 뭐 협의체도 구성이 되고 좀 더 이런 부분들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뭐 시도, 광역시 또 그 이하 뭐 기초자치단체, 뭐 구청 뭐 이런 곳은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런 보도 자료를 내고 개인정보 그 표준 조례안을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격려 또는 권고 형태로 안내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 자료가 나왔고요.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체계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시도 개인정보보호 표준 조례안, 우리가 보통 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업무를 추진을 하죠. 그래서 지방의회가 있는 거고 또 구의회가 있는 거고 이렇게 시의회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시청이 있고 그다음에 구청이 있고 이런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 개인정보보호 표준 조례안을 6월 14일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각 지자체에게 안내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겠죠. 최근 공공기관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으로 뭐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엠번방 사건도 그렇게 됐고 송파구청,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수원시청, 수원시에 맞을 겁니다. 그쪽에 이제 어떤 여성의 신변을 보호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 신변을 보호해 달라는 여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면서 그 어머니가 살해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돼서 굉장히 또 사회적 이슈가 됐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런 곳에 개인정보에 대한 조례안이 빨리 제정이 안 된 곳은 제정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표준적인 관리 체계가 좀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어떤 후속 조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살해 사건, 또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명단이 선고 관계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되는 사건, 그 다음에 엠번방 사건, 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자체는 주민의 개인정보를 실무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지자체의 9%, 굉장히 심각하네요. 그죠?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0%가 안 되네요. 그죠? 에 불과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 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또 권고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자체의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처리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시도 개인정보보호 표준 조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개인정보를 위해 지자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담당 주체, 의무, 역할,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지자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도자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법의 원칙을 명시하고 지자체장의 책무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호법 3조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있고요. 29조에 안전성 확보 조치가 있습니다. 3조의 원칙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적의 제한성이죠.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에 맞도록 쓰도록 하기 때문에 목적의 제한성이 가장, 뭐 다른 원칙들도 다 있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고요. 29조는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고시로 위임이 또 돼 있죠. 그래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에 또 3조부터 내부 관리 계획서부터 뭐 접속 기록, 암호화, 그다음에 권한 부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및 권리 보호 관련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 및 관행을 개선하고 자율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로 책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상황에 맞는 개인정보 정책 수립과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정책 심의 자문 기구와 개인정보 관계 기관 협의회 구성해서 운영 방식과 역할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개인정보 유출 직원의 징계 고발 등을 이제 언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안전한 관리에 대해서 개인정보 책임자의 역할과 자격 요건을 명시를 했고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그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두텁게 또 촘촘하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아마 그 조례안이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안 중에서 개인정보 취급자 200명 이상이고 개인정보 100만 건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아마 여기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해 요인 평가, 개인정보 파일 관리, 개인정보 역량 평가, 유출 등 사고 발생 시에 대응 방안 등을 따른 개인정보 처리 과정별 관리 주체도 역할을 명확히 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예시로 뭐 유출 사고가 발생되면 어디서 해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그 다음에 유출 통지는 또 해당 시도, 또 유출 동의 유출 등의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시도 땡땡 과장, 그다음에 신고를 하는 것은 시도 개인정보 처리자 시도, 피해 구제 발생도 그런 식으로 되도록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뭐 조례에 대해서 재개정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설명회를 이제 개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표준 조례안 주요 내용이 이제 참고 자료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조례안 주요 내용, 자 목적, 시도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부 주체의 권리 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 항상 뭐 우리는 이런 걸 보면 목적, 원칙, 책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끔 돼 있죠. 어떤 정책이나 제도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법률이나 법령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래서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원칙이 있고요. 책무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기관 협의회 역할과 구성,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지자체 상황에 맞는 정보 정책 수립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 심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제 구성 운영이죠.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런데 이제 협의회는 시도 개인정보 책임자, 그러면 아까 뭐 이제 그 지정돼 있는 법률에 관해서 이렇게 지정돼 있는 그런 시도 책임자, 그다음에 시도의회 소속 의원, 아마도 의회 쪽에서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됐고요. 시민단체에서 또 뭐 여러가지 시민단체 많죠. 예, 뭐 시민단체, 그 다음에 전문가, 외부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도록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연 2회 또는 임시회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돼서 실제 기존에는 뭐 이런 관련 규정이 이렇게 이미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뭐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는 없어서 아마 중앙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개인정보 기본계획 수립을 3년마다 시도 개인정보의 정책 수립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3년마다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네요. 개인정보 책임자 정책을 총괄하고 역할과 자격 요건을 규율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시스템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보호 체계 마련,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원칙, 그리고 협의체 구성, 그 다음에 안전한 관리. 그래서 뭐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에
모두 이렇게 명시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조례에 이러한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아무래도 조금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9%밖에 조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또 거기에는 가명정보 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일반 그 시군구 지방 공직에 계신 담당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이런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 관련 근거 규정만 없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해당 부서는 다 이렇게 조금씩 약간 좀 차이점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이렇게 아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돼 있었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했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정책 시행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과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